안녕하십니까. 제3회 인공지능 인문학 학술대회 발표를 하게 된 서강대학교 황수현입니다. 이번 저의 발표 주제는 세이의 법칙과 수요 통제 이론의 비교를 통해서 AI가 수요 그리고 공급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이의 법칙과 수요 통제에 대한 어떤 배경, AI와 수요 공급, 그리고 토론거리, 결론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경제학에서 개별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장 관계를 나타냅니다. 수요는 경제 주체들이 어떤 재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 안에 얼마나 많이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를 나타낸 관계를 말하거나 구입할 능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그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계획을 말합니다. 공급은 생산자들이 어떤 재화를 일정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생산할 의향이 있는가를 나타낸 관계이고, 또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계획을 말합니다. 수요 공급 모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양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결정하고 예측합니다. 수요 공급 이론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 로크,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 알프레드 마샬, 폴 사무엘슨 등이 수요 공급 이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은 크게 케인즈 학파와 고전주의 학파로 나뉩니다. 먼저 고전주의 학파로는 아담 스미스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데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 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경제 발전이 보다 많이 이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잘 유지하면 되고 경제는 손을 안 대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잘 돌아가게 되니 그대로 잘 놔두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이 사상에서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은 약용 국가주의이므로 국가는 경제에 당연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국부론에서 설명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되는 시장에 알아서 맡기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세이의 법칙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장 바티스트 세가 자신의 저서에서 펼친 주장이고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이의 주장은 제품이 생산되는 것이 시장에서 가치 있게 팔릴 수 있게 된 다음이고 우리 모두는 본인이 생산한 것을 가지고 남들이 생산한 것을 구매하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의 값어치는 우리가 생산한 것의 값어치와 같고 따라서 생산 능력이 높을수록 수요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요를 뒷받침하는 것은 생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경제 성장은 공급 능력, 다시 말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필요한 물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공급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를 지배했던 사상이었습니다. 케인즈는 세이의 법칙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케인즈는 수요가 그것의 공급을 스스로 창출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이 닥쳤을 때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공급은 그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굳게 신봉하고 있었는데 이 법칙에 의하면 물건을 생산해 놓으면 다 팔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따위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이 발발하자 이제 경제학자들은 속수무책이었고 각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부 그리고 건전 재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던 시대에서 이런 전통적 사상은 대공황이라는 사태에 맞아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가 않고 해로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효 수요의 부족이란 개념을 가지고 공황을 설명하고 또 정부가 앞장서서 이 수요를 짐작함으로써 공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경제학자가 케인즈입니다. 케인즈의 수요 통제는 서구 자본주의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케인즈는 시장에서의 수요 통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지지했고 1970년대에 케인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부터 자유주의 경제학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인 불황이 시작됐고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케인즈식 경제 정책은 불균형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 양대 학파 중의 하나인 시카고 학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여러 방향으로 나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공급주의와 통화주의입니다. 그 중에서 통화주의자들은 통화 공급이 경제 상승과 하락의 열쇠가 된다고 믿는 경제학자들이고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주의자들이 특히 통화 공급이 연방 지출 수준보다도 경제의 미래 진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느리지만 지속적인 통화 공급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공급 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래퍼입니다. 케인즈는 수요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론으로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세이가 했던 주장을 계승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정책은 옳은 정책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재분배 역시 부작용이 큰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재분배 정책을 부정합니다. 또 소득의 분배는 개인의 책임의식 약화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부의 힘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래퍼 교수가 설명하는 래퍼 곡선을 보면 일정 세율 구간을 지나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율의 인하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런 재분배 정책이 결국에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을 역설하게 됩니다. AI 기술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양식을 바꿔놓음으로써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AI가 공급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정부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총리가 주도해서 진행한 산업 관련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내용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 산업에 IT 시스템을 결합해서 생산 시설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지능형 생산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하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구조를 혁신해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제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서 ICT 기술을 접목해서 IoT, 사물 인터넷 또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생산 전 과정을 연결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 기능을 통해서 사물의 지능화를 꾀하며 이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장 내의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부터 소비와 폐기에 이르는 과정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소통을 통해서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업을 등장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이 인더스트리 4.0의 플랫폼에 소속되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BMW와 같은 많은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가 수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과 이베이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고객들의 구매와 판매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서 개개인의 프로파일이 포착되고, 또 개인화된 수요와 공급 곡선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제조 및 발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가격 결정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몇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논의되어 온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는 AI가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는 수요 공급 둘 다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또 임의성을 줄여서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고전 학파부터 세이의 법칙,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 공급 이론까지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접어들어서 AI가 등장하며 수요와 공급 모두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능화를 통한 생산성을 높여서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또 개인화된 수요와 공급 예측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AI가 가져오는 새로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 이론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